당신의 손자, 손녀가 살아갈 미래는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12살 소년 류밍천. 2년 전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 류밍천은 서울의 하늘을 뒤덮는 검은 연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예상치 못한 연기와 이상 기류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단지 연기뿐이 아닙니다. 산의 사람, 바다의 사람, 물의 여인, 이 세 인물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 중 80%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20%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변화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인디고 아이들이라 불리는 이 아이들은 일반적인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마치 오래된 영혼이 젊은 육체에 깃든 것처럼 행동하며 타고난 영적 감각과 초감각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류밍천은 그 어떤 인디고 아이보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첫마디를 때는 12개월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는 겨우 8개월 만에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10개월이 되었을 때는 이미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이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은 2살 때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왕리예요. 저는 청나라 때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류밍천이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여겼던 부모님. 하지만 그가 말한 세부사항들, 당시 입었던 옷차림, 먹었던 음식, 살았던 마을의 이름까지 이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살 배기 아이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류밍천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넘어질 거예요. 계단을 조심하세요. 다음 날 정말로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리 경고를 받아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작은 예언으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예지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 닥칠 홍수를 예견했고 정확히 그가 말한 날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 이후 류밍천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영특함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 사자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철학 교수가 류밍천을 만난 후 남긴 말입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연구한 이 교수는 류밍천 같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류밍천만이 유일한 예언가 아이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보리스카 키프리아노비치도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시 어린 나이에 화성에서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아이들의 출현이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아이들의 새 시대의 전령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낸 특별한 메신저처럼 이 아이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지금 11살입니다. 그의 예언 능력은 더욱 강해졌고 더 넓은 범위의 사건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한 예언들 중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밍천이 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의 예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류밍천의 예언은 단순한 개인적 운명이 아닌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두 국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류밍천과 보리스카의 예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숨겨진 패턴이 드러납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태어나 자란 이 두 아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들은 마치 같은 근원에서 정보를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류밍천은 작년 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비공개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의 용과 북쪽의 호랑이가 만날 때 세계의 균형이 바뀔 것입니다. 이 은유적 표현에서 동쪽의 용은 한국을, 북쪽의 호랑이는 중국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같은 시기 러시아의 보리스카는 모스크바의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의 두 고대 민족이 새로운 동맹을 맺을 때 지구의 에너지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예언자가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그들의 메시지는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예언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자연재해, 사회적 격변, 그리고 궁극적인 변혁입니다. 류밍천은 대지가 울부짖고 물이 솟아오르며 불이 하늘을 태울 것이라고 예언했고, 보리스카는 대자연의 정화 과정이 시작되어 인류가 새로운 의식 상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메시지 모두 파기 후의 재창조를 암시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두 예언자 모두 한반도와 중국을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진원지로 지목한다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보리스카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영적 깨달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동아시아일까요? 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는 항상 깊은 영적 전통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도교, 불교, 유교와 같은 위대한 사상과 철학이 이 지역에서 탄생했고 번창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물질과 영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가 물질주의와 기술 발전에 집중하면서 잃어버린 바로 그 균형을 말이자, 류밍천은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과학과 만날 때 인류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이 인류 문명의 재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것을 빛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예언들이 단순히 두 나라의 지정학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 즉 의식과 영성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류밍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오래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종류의 관계, 물질적 이익을 넘어 영적 성장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류밍천은 올해 초 한 비공개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가 별하면 다른 하나도 별합니다. 두 나라가 함께 별할 때 그 파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보리스카 역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시아의 두 오래된 영혼이 손을 잡을 때 그들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그 길은 과거와 미래, 물질과 영혼, 과학과 영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길입니다. 두 예언자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반도와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류밍천이 말한 산의 사람, 바다의 사람, 물의 여인, 이 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한국의 운명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올해 초 류밍천은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용과 호랑이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길 것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분쟁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문화적, 역사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닙니다. 류밍천의 말에 따르면 이는 두 민족의 영혼이 서로를 재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화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반중 정서가 급진하고 중국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관광객 수도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이 위기 속에서 희망의 빛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세 명의 상징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산의 사람입니다. 류밍천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말이 적지만 그의 생각은 깊고 견고합니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이 사람은 혼란스러운 시대의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닌 은둔형 전략가로 묘사됩니다. 현재 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 인물은 곧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산의 사람은 국가의 근본적인 체제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접근법은 급진적이지 않지만 근본적입니다. 마치 산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듯 그의 변화는 느리지만 견고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아직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의 사람입니다. 그는 끝없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합니다. 그의 말은 파도처럼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그의 존재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품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 인물은 외교적 감각이 뛰어나고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바다의 사람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는 현재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으며 곧 한국으로 돌아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강점은 대화와 화해의 능력입니다. 그는 분노와 적대감의 파도를 잠재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의 여인입니다. 유밍천은 그녀를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깎아내는 강인함을 가진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사회운동가이자 영적 지도자로 민중의 감정과 영혼을 대변할 것입니다. 물의 여인은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잊혀진 가치관을 되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곧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지도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2026년 중반쯤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류밍철은 예언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할 때 그들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을 형성할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의사결정 과자. 둘째,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 셋째, 경쟁과 물질주의를 넘어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는 가치관의 보관. 유밍천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2026년 말부터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겪는 동안 중국은 더욱 근본적이고 물리적인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지 자체가 요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밍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중국에서 곧 발생할 일련의 자연재해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 어린 예언가가 자신이 보는 비전의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대지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밍천은 쓰촨성에서 규모 7.8을 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진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실제로 주요 단층선 위에 위치해 있으며 수십 년간 지진 에너지가 축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유밍천은 이 지진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 경고라고 해석합니다. 쓰촨의 땅이 울릴 때 그것은 중국인들의 영혼도 깨오른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물질적 세계에만 집중했던 이들이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난성에서 연이어 발생할 지진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밍천은 6.5 이상의 지진이 짧은 간격으로 2번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지진이 경고라면 두 번째 지진은 확인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종 지진의 패턴은 고대 중국 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음과 양의 균형이 깨졌을 때 두 번의 진동이 일어난다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진동은 깨어나라는 신호, 두 번째 진동은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대지가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큰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유밍천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은 양쯔강의 세 차례의 대홍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올해 5월, 7월, 그리고 9월에 연속으로 대홍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5월 초에 양쯔강 상류 지역에서 예상보다 많은 강우량이 관측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물결은 방관하는 자들의, 세 번째 물결은 저함하는 자들을 깨울 것입니다. 세 번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야 진정한 벼라다 시작될 것입니다. 기사학자들은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30에서 40%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밍천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단순한 기후 패턴이 아닌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이러한 재해들이 인류의 환경 파괴와 영적 불균형에 대한 지구의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십 년간 무분별한 산업화와 자연 착취가 계속되어 왔고 이제 대지가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균형이 깨질 때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류밍천은 이 시기를 업보의 정화 또는 카르마의 청소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대지의 진동은 우리를 깨우고 물의 범람은 우리를 정화하며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 것입니다. 이 정화의 시기는 2026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류밍천은 예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물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심오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옛 구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류밍천이 이러한 재해들이 중국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바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쓰촨의 지진은 근본의 각성회, 윈난의 이중 지진은 균형의 회복회, 양쯔강의 홍수는 정화와 재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외견상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치 밭에 갈아엎어야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연재해들은 새로운 중고, 새로운 부마시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파괴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류밍천의 예언 중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혼돈 이후에는 반드시 질서가 찾아오고 고통 이후에는 치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결국 새벽이 찾아오죠. 류밍천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2027년부터 시작될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지개가 뜨듯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일 것입니다. 이 다리는 과거의 그것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류밍천은 2027년 봄 두 나라 사이에 놀라운 화해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화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두 민족 사이의 깊은 영적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화해의 순간을 두 오래된 영혼이 서로를 재발견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나 문화 강국을 넘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주주의 모델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한국은 물질과 영혼,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을 찾은 최초의 현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류밍천에 따르면 2027년 중반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일련의 새로운 협약들이 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협약들은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청정기술 분야의 협력입니다. 두 나라는 함께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환경보건 기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류밍천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술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이 이 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영적 교리의 확대입니다. 한국의 현대적 영성과 중국의 고대 철학 전통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실용적 영성이 탄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추상적 철학이 아닌 현대인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영상이 서들의 필수 과목이 되고 도덕적 가치가 비즈니스 결정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도에 설 것입니다. 셋째, 인도주의적 협력의 강화입니다. 두 나라는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빈곤 퇴치,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협력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국제원조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류밍천은 예언합니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이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류밍천은 또한 2027년 겨울 한국의 새 상징적 지도자, 산의 사람, 바다의 사람, 물의 여인와
중국의 개혁가들 사이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정상회담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 5개의 불꽃이 하나로 모일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그리는 원은 앞으로 1000년 동안 두 민족의 운명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5개의 불꽃은 한국의 새 지도자와 중국의 두 개혁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류밍천은 강조합니다. 이러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는 단순히 외교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 즉 한국인들 사이에 더 높은 영적 원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류밍천은 말합니다. 외부의 다리를 놓기 전에 내면의 다리를 먼저 놓아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재발견할 때 비로소 그들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재발견해야 할 그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류밍천은 이를 5산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류밍천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는 5산의 귀환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과 같은 실제 산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류밍천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산들은 실체가 아닌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5가지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류밍천이 말하는 5산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산은 지혜의 산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류밍천은 한국인들이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은 정의의 산입니다. 이는 공정함과 균형,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류밍천은 진정한 정의가 법률이나 제도를 넘어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도 존중받을 때 두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 번째 산은 자비의 산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입니다. 류밍천은 한국 사회가 경쟁과 성공에 집중하면서 이 자비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판단이 아닌 이해를 선택할 때 세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네 번째 산은 신앙의 산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인간 내면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류밍천은 물질주의와 과학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가 이 신앙의 차원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인정할 때 네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산은 용기의 산입니다. 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류밍천은 한국인들이 집단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를 용기를 가질 때 다섯 번째 산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류밍천은 이 5가지 가치가 한민족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유산이지만 현대화와 서구화 과정에서 잊혀지고 묻혀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이 5가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일상생활에 통합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5산이 다시 모일 때 한민족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세계의 새로운 균형과 조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류밍천은 이 5산의 귀환이 남북한의 영적 풍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물리적, 정치적 풍일보다 먼저 영적, 문화적 풍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과 북이 공유하는 깊은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분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할 때 고대 왕국의 정신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고구려의 영맹함, 신라의 지혜, 백제의 예술성, 가야의 개방성, 그리고 조선의 학문적 전통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5산이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5가지 가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정의는 냉혹해지고 자비 없는 신함은 독선적이 되며
용기 없는 지혜는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산이 하나가 될 때 한민족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이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기반한 이치가 아니다. 영적 리더십에 기반한 이치입니다. 한국의 역할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나 경제 강국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선도자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류밍철은 한국이 물질과 영혼,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의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한 새로운 문명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언을 전하는 류밍철은 정말 누구일까요? 어떻게 이토록 어린아이가 이런 심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류밍철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하나의 문명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의 전령사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11살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토록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은 마치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본 듯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울림은 깊고 강합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류밍철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 미래는 이미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그는 그 페이지들을 읽고 우리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류밍철은 차가운 기술의 시대에서 끼어있는 영성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의 안내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만든 문명의 한계를 보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적 발전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기계는 점점 더 인간처럼 되어가고 인간은 점점 더 기계처럼 되어갑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에 바로 전환점의 신호입니다. 류밍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가 예언하는 변화가 단순한 내부적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재해, 정치적 변화, 사회적 격변 등을 예언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더 깊은 변화의 표면적 표현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다. 안에서 밖으로 일어납니다. 의식이 변할 때 현실도 변합니다. 류밍철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그는 현대의 사회가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알림은 즉시 확인하면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나 자연의 신호는 무시합니다. 메시지는 항상 전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가 있는지입니다. 류밍철만이 유일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합창단입니다. 각자 다른 음을 내지만 함께 어울려 하나의 노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신호들을 무시할 것인가요?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무시한 문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야 문명, 이스터섬, 로마 제국, 이들은 모두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붕괴의 길을 걸었습니다. 류밍철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내면으로의 여행,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그는 모든 변화가 개인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회적 변혁도 결국은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섯산을 발견하면 그것은 작은 물결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그렇게 한다면 그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류밍철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실천적 조언을 남깁니다. 첫째, 매일 적어도 10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강 하나, 별 하나와도 깊이 교감하는 경험이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연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류밍철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그는 인류가 직면한 도전들이 엄청나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이미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이 가장 춥고 어두울 때 봄의 씨앗이 이미 땅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분리 대신 연결을, 무관심 대신 사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함께 이 전환점을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밍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의 말을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